uncover the real and change your mind. 마인드가 과거로 미래로 잡아 끌면서 우리를 착각과 망상에 빠뜨린다는 얘기가 지금까지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인드조차 구체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정말 필요하고 쓸모가 있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마인드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즉, 마인드를 우리 내면의 고유와 결합하고 참된 나와 동일시하는 것. 우리가 이제 알게 됐다시피 참된 나와 하나가 되면서 동시에 생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두 과정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만약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생각이 없는, 일절 없는 상태와 생각하는 과정 양쪽을 번갈아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멍 때리기가 여기에 들어가네요. 어떤 과제를 해결할 때 이런 식의 사고 형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생각하는 것을 내면의 지혜와 존재의 이성으로서 검증하고 수점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네 마인드는 아주 쉽게 속아 넘어가고 논리는 우리를 실패로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존재의 이성은 우리를 속이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논리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내면의 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때는 우리네 평범한 마인드와 존재의 이성이 공조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과제를 하나 생각합니다. 혹은 어떤 의문점에 대해 찾고 싶은 답이라도 좋아요. 그걸 생각합니다. 이 과제나 의문점을 마음속에서 요약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의를 자기 내면으로 돌리고 내면의 몸체와 연결합니다. 이제 우리는 평정 상태로 들어서면서 갖가지 잡념이 사라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의식의 작동이 멈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으로 1분에서 2분 그렇게 몰입하면 충분합니다. 다음에는 평소의 사고하는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생각이 더 밝고 선명하고 창의적이 된다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과제에 대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생각들을 기억해 두십시오. 적어두면 더 좋습니다. 다음에 다시 참된 나와 결합한 상태에서 내면 깊숙이 몇 분 동안 침잠했다가 다시 보통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여러 생각이 이리저리 헤매는 게 아니라 과제를 숙고하는 데 집중된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일반적인 생각 모드에서 내면의 평정으로 몇 번 오가다 보면
사유 과정에 새로운 특성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마인드로만,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로 생각하게 됩니다. 마인드와 내면의 지혜와 몸과 에너지가 모두 사유 과정에 포함돼 작동하지요. 이런 식으로 사유한 결과는 보통의 생각 모드 때보다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작업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죄다 적어둡니다. 그 가운데 해결책도 몇 가지 적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나중에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현재 순간을 믿고 받아들이고 내면의 지혜를 따름으로써 우리는 에고가 극적인 사건들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는 생활 방식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우리네 에고인데, 이 에고는 일상의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보기를 꺼리고 과거의 모든 문제며 미래에 겁내는 것을 죄다 이 일상 상황에 붙들어 맵니다. 그 결과 현실적인 것이든 상상의 것이든 두려움이나 재앙이나 불행 따위가 들어섬으로써 우리의 행복 가능성을 모조리 가로막습니다. 그 반면에 에고가 아니라 참된 나와 결합하면 극적인 사건들이란 없으며 오로지 실제의 삶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실제의 삶이란 있는 그대로의 삶이며,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바꾸고 싶은 것은 바꾸라고 요구한다는 점을 또 알게 됩니다. 에고는 우리 삶의 여건을 부정적인 것 아니면 긍정적인 것으로 나누고 바꿉니다. 그런데 생활 여건이나 환경이란 사실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있는 그대로의 것일 뿐입니다. 동의하기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현재 순간에 들어서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될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현재 순간에 들어서면 좋고 나쁘다고 하는 것을 전부 자신의 지복으로, 최고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재앙과 불행 뒤에서도 우리는 빛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재앙을 겪으면서도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늘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니 불행이니 하는 것을 비롯해 바깥 세상의 것은 다 환상적이며 덧없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오로지 우리 안에만 있습니다. 이 내면의 행복 상태에 의지하여 산다면 그 어떤 재앙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